좋습니다. 네. 네. 또 기도는 성찰하는 영혼의 독백이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네. 예, 이거 제가 한번 171페이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예, 기도는 가장 높은 관점에서 삶의 모습들을 성찰하는 것이다. 진리를 보고 기쁨에 넘쳐 환호하는 영혼의 독백이다. 자신의 행위를 선한 것으로 선언하는 신의 정신이다.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서의 기도는 천박하다. 이런 기도는 도둑질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자연과 의식의 일치가 아니라 분리를 전제로 한다. 신과 하나가 되는 순간 인간은 결코 구걸하지 않는다. 신과 하나가 되는 순간 인간은 일체의 행위에서 기도를 발견한다. 풀을 뽑기 위해 들판에 무릎을 꿇은 농부의 기도, 노를 젓기 위해 배 바닥에 무릎을 꿇은 사공의 기도, 하찮을지언정 이런 참된 기도야말로 전 자연으로 울려 퍼진다. 네. 예, 기도는 성찰하는 영혼의 독백이다. 너무 이쁘죠. 단어가. 예, 그러니까요. 왜 그 밀레의 만종? 네네. 거기서도 보면 그 씨 뿌리는 네네, 맞아요. 거잖아요. 그냥 네. 그 자체가 네. 기도가 되고, 노를 젓기 위해서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 정말 숭고한 네네. 기도의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삶 자체가 사실은 기도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찮음과 하찮지 않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기도가 뭐 어디 저기 들어가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맞아요. 전 그 방고흐라는 작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화가 좋아하는데 구두라는 이제 그림이 있어요. 되게 나이가 빠진 구두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거 플러스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냥 정말 힘들게 사는 광부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기도처럼 느껴져요. 기도처럼.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죠. 물론 이제 저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고우의 삶하고 연결돼서 해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풀인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분들의 모습 자체가 기도같이 느껴져서 되게 숭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림이 이쁘지는 않아요, 사실. 네. 네. 또 그 받아들임이라는 글이 네네.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영혼은 자신의 일부인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우리를 무릎 꿇게 한다. 네. 영혼이 인간의 지력을 통해 숨을 쉬면 비범한 재능이 되고 인간의 의지를 통해 숨을 쉬면 미덕이 되고 네. 인간의 애정을 통해 흐르면 사랑이 된다. 그러나 인간의 지력으로 저 혼자 무엇이 되고자 하면 맹목적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저 혼자서 무엇이 되고자 하면 의지가 약해지기 시작한다. 받아들임은 영혼이 그 뜻대로 우리를 관통하게 허용하는 것이다. 네. 받아들임은 영혼이 그 뜻대로 우리를 관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네. 예. 그죠. 예. 예. 참 놀라워요. 그죠. 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미국의 그 대표적인 네네. 그 사상가고, 사상가. 네. 예, 예. 오바마 대통령이 이 책을 옆에다가 끼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주옥 같은 글들이 네.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선생님 또 보시면서? 네, 저는 이제 170페이지에 이제 그 170페이지에 보면 생각과 사랑의 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본래의 아름다움을 찾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사실은 뭐 세상이 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세상이 살기 어렵다라기보다 내가 살기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내 눈의 시각,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회복, 시각의 회복, 영혼의 회복, 마음의 회복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좋았었어요. 자, 저번 주 그 토요일인가? 그 빨간머리 앤 보고 왔거든요. 그 작가 봤는데 빨간머리 앤의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너무 처절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입양이 실수가 있었잖아요. 실수가 있어서 남자아이를 기다리던 그 매튜 아저씨한테 갔지만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러면서 빨간머리 앤이 달라졌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아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을 되게 아름답게 써내려 갔던 거예요. 그래서 앤이 그 매튜 아저씨가 받아들여주는 그 사랑도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빨강머리 앤에서 보면 되게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전시장 막 이렇게 했는데 태양아 안녕, 오리야 안녕, 나무야 안녕 이렇게 계속 인사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 앤이 보는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빨간 머리에 뭐 죽은 개 투성이에 고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게 따뜻한 아이로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아이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그 시각으로 표현해내고 또한 행동으로 표현해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했었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각, 그다음에 그런 마음,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 다시 한번 해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빨강머리엔 읽었었는데 네. 다시 읽고 싶더라고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EBS TV에서 작은 아씨들이라는 네네네네. 영화를 했어요. 근데 예전에 그 작은 아씨들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네네네. 너무 어렸을 때 읽었고 그때는 저는 이해를 못하고 읽었어요. 네. 근데 영화를 다시 보는데 그 작은 아씨들에 보면은 딸들이 4명이 나오는데 네. 다 각기 개성이 다 네네. 강하고 그 부모가 그 자녀들을 자기답게 살 수 있도록 계속 격려했고 네네. 그래서 그 집에 찾아오는 남자들은 다 그 집 여자들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네. 나는 이 집 사람이 네. 되고 싶다. 네네.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저렇게 이제 자기를 찾아가고 당당하고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냥 그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게 그러니까요. 예,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네네. 예,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도. 그러네요. 되게 그죠. 되게 멋있고 그래서 그 작은 아씨들이라는 그 책을 책을 둘째인가가 썼는데 네네. 뉴욕에 이제 글 쓰러 가요. 네네네. 거기 가서 이제 뭐 글 쓰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거기서 이제 한 남자를 만나서 이 사람의 글을 봐줘요. 근데 그 전에는 자기 여동생이 아프니까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예쁜 코트를 사주기 위해서 네네.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글을 써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이 둘째 딸의 글을 봐주는 남자가 그랬어. 그런 거 하지 말고 너의 글을 써라. 너의 글을 써봐라 계속. 근데 이제 거기에 자존심이 확 상하면서 네.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남자는 이 둘째 딸이 이 작은 아씨가 뭐라 그러지? 자기의 그 글을 쓸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걸 봤는데 이 친구는 이 주변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받아주는 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때가 지금 시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글 쓰는 걸 잘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쵸. 그다음에 이제 뭐 실어주는 글들이 뻔하니까 거기에 네네. 그 맞게끔 자꾸만 글을 네. 쓰니까 계속 너의 글을 써라. 그래가지고 뭐 그 셋째 동생인가 셋째인가가 아파가지고 집으로 네네. 돌아가요. 네.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셋째 여동생이 죽어요. 네. 죽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집에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글을 쓰면서 네. 어떤 글을 썼냐면 자기 가족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게 작은 아씨들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다 탈고를 한 다음에 다시 그 뉴욕에 있는 그 남자한테 그 글을 보냈어요. 완전히 흡족했고 그게 대히트를 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계속 그 처음에는 그 글 쓰는 그 둘째 딸이 이러는 거지. 네 글을 써라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존심이 상한 거야. 당연하죠. 나는 들리잖아요. 나는 지금 쓴다고 써왔는데 그리고 사람들한테 먹히는 글을 써야지 나도 좀 어떻게 팔리는데. 팔리니까 나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해보려고 그러는데 너는 왜 도대체 자꾸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써왔는데 좀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지. 근데 그 사람은 딱 그랬지. 이것도 좋지만 나는 네가 너의 글을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충은 따라가지만 정말 이렇게 굉장한 이렇게 작가로 등단은 안 되는 거잖아요. 남의 글을 쫓아가니까. 네, 맞아요. 근데 결국은 그 자기 삶의 글, 진정성 있는 진정성 있는 글, 네네. 자기 삶의 글, 자기 가족의 글을 썼는데 그게 완전 그 출판사에 딱 갔더니 보더니 그 출판사 사장이 놓지 않고 확 끝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안다는 거지. 네, 맞아요. 네.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진정성은. 근데 그때 제가 그 영화 보면서 너무나 감동스러우면서 네. 저건데 결국은 나한테는 나의 삶 말고는 파워가 없죠. 없다는 맞아요. 거지.
그렇죠. 내 삶의 가장 전문가는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내 삶의 어떤 진정성을 어떻게 보면 읽어낼 때, 네. 그게 그리고 뭐 글로 나왔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눴을 때, 그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지, 남들이 하니까 나도 좀 쫓아가보고, 그거는 아무런 것도 없다는 거.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 한 몇 주 전에 봤는데 이렇게 막 가슴이 떨렸어요. 네. 가슴이 떨리면서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전혀 모르고 읽어서 그냥 세계 명작이라고 해서 읽었지 네네, 그게 맞아요. 그런 네. 그림지를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책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저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옛날에 읽어서. 저도 아마 그 책을 초등학교 때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읽었어. 그게 명작이라서 읽었어요. 뭔 얘기인지를 네. 모르고 읽었었는데 영화로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이게 놀라운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바로 진리다라는 그렇죠. 내 삶 말고는 나한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맞아요. 다른 사람의 삶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척은 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나 끝까지 가기엔 쉽지 않다라는 그 얘기인 뒷심이 거죠. 부족한 거죠. 그렇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니까요. 예. 네. 좋습니다. 5장 보시면서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짜 진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진짜로 살아갈 때 사실 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나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나 자신의 가치를 늘 인정해주고, 또 받아들여주고, 나의 결핍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러면 내 자체가 진리로서 당당하게 반짝거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네.